뇌물을 주려면 그 자녀에게 줘라. 최근 곽상도 전 의원 관련 재판 결과를 두고 이런 조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가 문제다, 판결이 문제다. 검찰은 총장까지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는 김민지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어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했던 대장동 의혹이었는데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이 나왔어요. 네. 여기 이제 곽 전 의원 이름이 있었고 결국 기소됐어요. 주요 혐의는 뇌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네.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것이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으로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판결 내용을 봤고. 자, 결국 관심이 이 퇴직금 50억 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게 일단 많다는 건 인정했는데 결국 대가성 입증이 문제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의 나이와 종전 경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과하다 이렇게 판시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모두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네. 우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보면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를 했다거나 네.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미쳤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봤고요. 그렇죠. 뇌물죄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 대장동 사업과 직무 관련성은 있지만 네. 아들이 받은 것이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들을 인정은 하긴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는 게 정영학 녹취록 같은 데서는 김만배 씨 등 일당이 이제 계속 돈 주는 방법을 이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에 대한 질문이 결국은 중요한 건데 재판부도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런 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가성 문제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입증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찰이 수사가 조금 부실했다, 입증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네. 법원이 소극적으로 재판을 좀 지휘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 사건 형태를 보면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 네. 또 김성태 전 의원은 딸의 인사 청탁을 했다. 이 후자 이 두 부분은 이제 유죄가 났단 말이죠. 네. 좀 이걸 비교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민 씨에게 그 장학금 6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두 사람이 생계를 같이 했다고 봤습니다. 네네. 조 전 장관이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모두 부담을 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장학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서 뇌물죄는 무죄가 선고가 네, 됐었죠. 그랬죠. 김성태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 됐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이 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직무 관련성의 문제가 다 판단이 달랐고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가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네, 네. 자, 지금 생계 얘기해서 좀 언급을 해보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맞는 겁니까? 우선 보통 생활 이익을 같이 하지 않으면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가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공무원의 대리인으로서 받은 것이라거나 네. 아니면 두 사람이 생활 관계를 같이 해서 이익을 공유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네.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가 성립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심 재판부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서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기는 하다라고 했습니다. 의심스럽다고 했죠. 네네. 그러면서도 아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곽 전 의원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녀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다고 해도 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기는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상속도 있고 네, 또 살면서 증여도 금전적으로 있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 자체가
곽 전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법인카드도 사용했고 법인차도 사용했고 사택 보증금도 제공받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금전적인 혜택이 계속해서 심지어 50억 원이라는 금액까지 전달이 되고 있었는데 네. 결국 판단에서는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되는. 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하는 것들 중 하나가 그런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부정한 청탁이라는 조건이 따라붙긴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따라가면 수사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수뢰죄의 경우에는 청탁의 유무나 개개의 직무 행위가 대가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이제 대가 관계가 성립을 하면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반면에 제3자 뇌물 제공죄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내용과 네. 그 제3자가 받은 금품이 그 직무의 대가라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검찰 수사 비판이고 또 하나 아까 이제 법원의 재판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법리 해석을 하다 보면 이거는 중간에 재판부에서 이거는 제3자 뇌물죄나 좀 다르게 혐의를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법원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하거나 지휘를 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기는 한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보라라는 식의 이제 의사를 피력을 해봤다면 네. 이렇게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판을 지휘를 했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심 결과였고 항소심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인력도 보강하고 총장도 뭐 납득하지 어렵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이제 재판부도 상급 법원으로 재판부도 바뀔 거고 네.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또는 재판부에서 이런 지적들을 좀 받아들여서 뭔가 재판 지휘를 다르게 한다거나 좀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검찰도 아마 그 아들을 추가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것 같고요. 제3자 뇌물 제공죄도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기대하는 바로는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판 지휘를 해서 1심 재판부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판시한 만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정영학 녹취록 이른바 이런 증거 능력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여쭤볼 내용이 많은데 뭐 이건 또 이후에 또 진행 상황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